노인네, 얼마 안 남았어. 인제 이 돈은 내 거야. 아하하!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는 72세 박정숙입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 마지막 10년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했는지를요. 문서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A4 용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뒤집었죠. 아니, 정확히는 진실을 되찾아줬다고 해야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0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10개월 전 서울 송파구. 아침 햇살이 베란다로 스며들던 날이었어요. 전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죠. 장미, 국화, 제라늄. 남편 영철 씨가 살아계셨을 때 함께 심었던 것들이에요. 어머님, 어서 내려오세요. 아침 차리느라 정신없어요. 아래층에서 며느리 미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로웠죠. 그게 벌써 익숙해진 지 10년이 됐어요. 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혼자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아침은 간단히 드세요. 오늘 백화점 갔다 올 거예요. 미선이가 식탁에 죽 한 그릇을 놓더니 가방을 챙겼어요. 아들 민호는 벌써 출근했고 손녀 수진이는 학교에 갔죠. 미선아, 점심은?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요. 저 시간 없어요. 쾅! 현관문이 닫혔어요. 고요했어요. 300평 아파트가 너무 넓고 조용했죠. 이상했어요. 제가 사는 집인데 손님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10년 전. 여러분, 전 그때 몰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남편 영철 씨가 돌아가신 건 10년 전이에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장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때부터였어요. 미선이가 집안일을 다 챙기기 시작한 게요. 어머님, 요즘 치매 환자 많잖아요. 재산 관리는 제가 할게요. 미선아, 난 아직 멀쩡한데. 아니에요, 어머님.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요즘 금융 사기도 많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뉴스에서 노인 사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은행 창구에 앉아 도장을 찍었어요. 통장 관리 권한을 며느리에게 넘기는 서류였죠. 어머님, 편하시죠? 이제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선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믿었죠. 이 며느리가 날 위해준다고요. 그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생활비는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릴게요. 30만 원? 미선아, 그건 너무 적은데. 어머님, 지금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진 빚이요. 제가 갚느라 죽을 맛이에요. 빚? 영철 씨가 빚을 졌다고? 전 몰랐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했지만 빚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되는데? 2억이요. 어머님이 모르셨죠? 제가 다 처리하고 있어요. 미안했어요.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는 게요. 미선아,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절약 좀 하셔야죠. 그날부터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았어요. 머리 자르는 것도 집에서 직접 했고, 옷도 10년 된 걸 계속 입었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어요. 차비가 아까웠거든요. 어머님, 이 약 드세요. 미선이가 흰 알약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니? 혈압약이요. 어머님, 혈압 높으시잖아요. 난 혈압 괜찮은데.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드세요. 그렇게 말하며 물을 건네줬어요. 전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어머님, 오늘 뭐 하셨어요? 응? 난. 뭐 했더라? 보세요. 치매 증상이에요. 제 말이 맞죠? 미선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가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손녀 수진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왜 그래, 수진아?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야 집이 자기 거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그게 정말이니? 할머니, 저도 무서워요. 엄마가 이상해요.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웠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며느리 미선이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 후였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실 거예요. 검진 받으셔야죠. 미선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미선아, 난 괜찮은데. 어머님,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해요. 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사람을 정해야 하거든요. 법적으로 재산 관리? 그날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미선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전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정숙 씨?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옛 친구 영자 씨였어요. 40년 지기죠. 영자야, 오랜만이네. 정수가 어떻게 지내? 요즘 연락이 없길래. 응, 좀 바빠서. 영자 씨가 제 손을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수가 혹시 며느리한테 재산 다 넘긴 거 아니야? 응? 넌 어떻게 해? 정수가 동네에서 소문났어. 내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어치 가방 사고 다니고 남편 이름으로 외제차 샀다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너 정말 몰랐어? 그리고 내가 치매라고 병원에서 진단서 위조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미선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누구세요? 아, 옛날 친구. 영자인데. 어머님, 가셔야죠. 진료 시간 놓쳐요. 미선이가 제 팔을 잡아 끌듯이 데려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영자 씨 말이 사실일까? 전 조용히 며느리 방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걱정 마. 이번 달 안에 치매 진단서 받으면 어머님 재산 다 우리 명의로 넘길 수 있어. 그래도 괜찮을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치매 환자는 법적 능력 없잖아. 그럼 우리가 후견인이 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이 집도 우리 거고 통장도 다 우리 거니까. 맞아. 빨리 끝내야 해. 어머님이 눈치채기 전에.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10년이요. 10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진실을 밝혀야 해. 어머님, 오늘은 집에만 계세요. 저 볼 일 있어서요. 미선이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전 기다렸다가 조용히 미선이 방으로 들어갔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게 뭐지? 제 명의로 된 예금이 5억 원이 넘었어요. 부동산도 이 아파트 외에 2채가 더 있었고요. 빚? 2억 빚은 어디 있는 거야? 빚은 없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더 찾았어요. 그러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빨간 봉투였는데 후견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죠. 열어봤어요. 성년 후견인 신청서. 피후견인 박정숙, 후견인 김미선, 사유 중증 치매.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 서명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었거든요. 위조야. 서명을 위조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계세요? 미선이가 돌아온 거예요. 전 황급히 서류를 원래대로 놓고 방을 나왔죠. 아, 미선아. 벌써 왔니? 어머님, 지금 어디 계셨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 미선이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전 영자 씨에게 연락했어요. 핸드폰도 없어서 동네 공중전화에서 전화했죠. 영자야, 나야. 정숙이. 정수가. 괜찮아? 영자야. 도와줘. 난. 목이 메었어요. 정수가, 울지 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영자 씨가 달려왔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죠. 영자야, 며느리가 날 속였어. 10년 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려고. 정수가, 그럼 증거 있어? 서류 봤어. 후견인 신청서에 내 서명을 위조했더라고. 영자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가, 그럼 변호사 만나야 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게. 근데 돈이 없어. 생활비도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걱정 마. 무료 법률 상담 있어. 내가 다 알아볼게. 영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죠. 고마워, 영자야. 3일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영자 씨가 함께 가줬죠. 안녕하세요, 박정숙님. 저는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전 모든 걸 말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속였는지, 서명을 위조한 것,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박정숙님, 이건 명백한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예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 서류들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네. 해볼게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필요해요. 박정숙님 명의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봤죠? 며느리가 통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직접 가시면 돼요. 본인 확인하면 거래 내역 떼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그날부터 전 조용히 움직였어요. 미선이가 없을 때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죠. 핸드폰이 없어서 영자 씨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은행에도 갔어요. 송파구에 있는 은행 지점에 갔죠. 제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5년 치로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출력했어요. 종이를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나요? 5억 원이 넘는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매달 500만 원씩 이체되고 있었죠. 제가 이체한 게 아닌데. 고객님, 본인 명의로 이체된 게 맞는데요? 아니에요. 전 이런 거 모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미선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했어. 어머님, 요즘 자꾸 나가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내일 병원 가셔야 해요. 최종 검사 받으셔야죠. 최종 검사? 네. 치매 진단 받으시면 제가 법적으로 어머님 재산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숨기지도 않는 거예요. 미선아, 난 치매 아니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지난번에도 약속 까먹으셨잖아요. 그건 내가 먹인 약 때문이야. 순간 말이 튀어나왔어요. 미선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아, 난 다 알아. 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미선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제가 뭘 했다고요?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잖아. 서명도 위조하고. 미선이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어머님, 증거 있어요? 그냥 상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거 있어. 다 찍어뒀어. 미선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님, 뭘 찍었다고요? 서류들, 후견인 신청서, 은행 거래내역. 다 찍었어. 미선이가 일어섰어요. 어머님,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건 말 못해. 지금 당장 내놔요. 미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안 돼. 이건 내 거야. 어머님, 미선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팠어요. 나 줘.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민호가 퇴근한 거예요. 아들아, 엄마 좀 도와줘.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이에요? 민호가 미선이의 손을 떼어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해. 우리가 재산을 훔쳤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내 아내가. 어머니, 제 아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전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영자 씨 집에서 하룻밤 묵었죠. 정수가 괜찮아? 영자야. 아들도 날 안 믿어. 눈물이 났어요. 정수가 울지 마. 우리한테 증거 있잖아. 변호사한테 주면 돼.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김 변호사님, 이거 다 찍어왔어요. 사진과 거래 내역서를 건넸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숙님, 이거면 충분해요.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어요? 네. 증거가 명확해요. 서명 위조, 재산 횡령. 다 범죄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피고인 김미선, 죄목 사기죄, 문서 위조죄, 재산 횡령죄.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있었으니까요. 2주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김미선, 앞으로 나오세요. 미선이가 법정에 섰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죠.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무죄예요.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제가 재산을 관리한 거예요. 그럼 증거를 제시하세요. 미선이의 변호사가 서류를 냈어요. 이건 박정숙 씨의 치매 진단서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진단서?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김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그 진단서는 위조된 겁니다. 박정숙님은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박정숙님이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인지 능력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두 서류를 비교하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피고인 측 진단서의 발급병원은 어디입니까? 서울시 강남구 소재 A병원입니다. 그럼 그 병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재판이 재개됐어요. 판사님, A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박정숙 씨는 해당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없습니다.
서기가 보고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죠. 그럼 이 진단서는 위조된 겁니까? 네, 판사님. 병원 측에서도 위조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저는 미선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였어요.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돌아보니 손녀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할머니, 죄송해요.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증인,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엄마가 할머니 약에 수면제를 탔어요. 매일 밤마다요. 뭐라고요? 판사가 놀라 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멍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은행 거래도 엄마가 다 했어요. 할머니 도장을 몰래 찍어서요. 수진아, 눈물이 났어요. 손녀가 용기를 낸 거예요. 증인,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네. 저 일기에 다 적어뒀어요. 무서워서요. 수진이가 일기장을 꺼냈어요. 판사가 일기장을 넘겨봤어요. 2023년 3월 5일. 오늘도 엄마가 할머니 물에 뭔가를 타는 걸 봤다. 할머니가 걱정된다. 2023년 7월 12일. 엄마가 은행 통장을 보면서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미선이가 주저앉았어요. 판사님, 저는 피고인, 지금 즉시 진술하세요. 사실입니까?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은데 저한텐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2주 후 최종 판결이 났어요. 피고인 김미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산 횡령액 전액을 피해자 박정숙 씨에게 반환하고 추가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문을 들으며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겼어요. 법정에서 이긴 거예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게 슬펐거든요.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라. 이미 끝난 일이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민호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전 아들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판결 이후 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먼저 집을 나왔어요. 300평 아파트는 아들에게 줬죠. 전 새로운 곳이 필요했거든요. 서울 북한산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20평 정도였지만 충분했어요. 베란다에서 보이는 산이 좋았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네. 속삭이며 혼자 살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요. 알람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요. 창문을 열면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들어와요. 소량기가 나죠. 좋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어요. 장미, 국화, 제라늄. 새로 샀어요. 이번엔 내가 고른 거야. 내 맘대로.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침을 먹어요. 직접 끓인 된장찌개예요. 아, 이 맛이지. 10년 만에 먹는 제 손맛이었어요. 산책을 나갔어요. 북한산 둘레길이 바로 앞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2층에 사는 최영이에요. 네, 박정숙입니다. 혹시 산책 같이 하실래요? 저 매일 아침에 돌아요. 네, 좋아요. 영애 씨와 함께 산책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니 편했어요. 정숙 씨는 가족이 어디 계세요? 아들이 있는데 따로 살아요. 아, 그러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러세요?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롭더라고요. 영애 씨가 웃었어요. 자유. 맞아요. 전 지금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정의는 이기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판결받고 돈을 돌려받았지만 전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영애 씨, 영자 씨,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 새 가족이 됐어요. 정숙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영희야, 고마워. 뭐려? 우리 이웃이잖아요. 함께 밥을 먹어요. 웃으면서요. 어느 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수진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울고 있었죠. 괜찮아, 수진아. 다 괜찮아.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용기 있었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한 거 할머니가 고마워. 수진이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혼자 사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할머니 혼자 안 외로우세요? 외롭긴 한데. 그래도 평온해. 그게 더 중요하더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지금은 2025년 11월이에요.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죠. 전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요.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워요. 정숙 씨, 글씨 잘 쓰시네요. 그래요? 처음 해보는 건데. 네, 소질 있으세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울었지만 이제는 웃어요. 10년 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30만 원으로 쪼개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사요. 어제는 새 옷도 샀어요. 20년 만이에요. 이거 예쁘네.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지난달 아들 민호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민호야 왔니? 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넌? 저는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야, 일어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호야, 용서는 이미 했어. 근데 시간이 필요해. 네, 어머니. 제가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아들이 울었어요. 전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민호야, 내 인생 잘 살아.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효도야. 네, 어머니.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박정숙으로 살아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정숙이요.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실은 항상 드러난다는 거요. 숨기고 속이고 거짓말해도 결국 진실은 나와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전 10년 동안 참았어요. 며느리가 하는 대로 따랐죠. 근데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을 때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법은 약자의 편이에요.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이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전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법을 배웠고, 친구를 사귀었고, 서예를 배웠죠. 처음엔 두려웠어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지금 전 베란다에 앉아 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산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화분에 장미가 피었어요. 붉은색이에요. 예쁘다. 혼잣말을 하며 웃어요. 문서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거짓말로 가득했던 10년을 끝냈고 진실로 가득한 새 삶을 시작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실은 항상 이긴다는 걸요. 그리고 용기를 내면 당신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전 이제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외롭고 아들 생각도 나고 지난 일이 후회되기도 해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이제 저는 그냥 정수기로 살 거예요. 평범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요.